자, 이제 이 밑에는 다 아시죠? 요거 전 단계 실행 취소, 홈 버튼, 요거 최근 실행 목록. 내가 오늘 열어놓은 앱.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배터리도 소모하고 이게 백그라운드 실행이라 가지고 내가 안 봐도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간닥간닥하다 그러면 여기를 다 닫아야 돼요. 최근 실행용. 근데 이걸 잘 쓰면 좋은 게 컴퓨터 할 때 화면을 여러 개 열어놓잖아요. 구글, 네이버, 구글 번역 막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그것처럼 쓰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화면을 열 때마다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다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근 실행 화면을 쓰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 캡처 갤럭시 스토어에서 해서 생겼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7.0이나 지금 버전이 또 8.0이 또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죠. 7.0에서 다시 8.0으로 되고 있는데 특출하게 아주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 넘어가는 장면이 좀 부드럽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AI 기능이 조금 강화되고 6.0에서 7.0 같이 완전히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이 S25서부터 이렇게 업데이트 돼서 지금 24까지 되고 있어요. 그 밑으로 연차적으로 되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종이 22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원래 7.0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꼭 하시다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7.0 이하는 요 가운데 알림창 한번 내리고 이렇게 킥패널 내린 게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7.0 이상은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7.0 이상은 요 대각선도 이렇게 내리면 알림창, 이렇게 내리면 퀵패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께 버전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고 교육 대상들이 몰라요. 그게 내가 6.0이 7.0인지. 그래서 그 설정해 보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죠. 휴대전화 정보에 가면 소프트웨어 정보에 One UI 버전,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와요. 온 김에 아니 물론 이따 진행하면서 할 건데 맨 끝에 설정의 맨 끝에 가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내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알 수 있고 조금 더 올리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누르면 여기에 One UI 버전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7.0 이상이면 현재 바뀐 거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8.0이 아니라도 7.0이면. 근데 6.0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 퀵패널 배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알림창 여는 거, 그 다음에 퀵패널 여는 거 다르고, 그 다음에 연락처, 메시지,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제일 많이 했다는 게 카메라도 달라요. 그 설정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다른 게 7.0하고 그 밑에 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6.0 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하기 전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알려줘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본인께 이제 7.0이라면 요로 넣으면 알림창, 요로 넣으면 퀵패널이에요. 자, 요게 알림창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서 내리면 요 퀵패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6.0은 배열이 또 이 퀵패널 배열도 달라요. 지금 현재 여기는 6.0 가신 분은 없죠? 다 저랑 똑같나요? 지금 아까 좀 전에 확인했죠? 휴대 정보에 다 7.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와이파이 제일 큰 차이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위에 있고 소리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맨 처음 위에 있다가 여기 뭐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 소리가 밑에 있어. 그래서 여기 소리 누를 때마다 소리, 진동, 모음 한 번 누를 때마다 바뀌죠. 그 다음에 요 블루투스는 쓸 때는 꼭 켜놔야 되고 안 쓸 때는 꺼놔야 돼요. 이게 내 스마트폰하고 주변 기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뭐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이런 거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퀵패널인데 이렇게 내리면 그 메뉴가 잘 안 보이죠? 여기
막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요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메뉴가 다 보여요. 됐죠?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거는 굳이 위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안 쓰는 거는 내리고, 또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중에서도 위에다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걸 하려면 편집을 해야 돼요. 여기 연필 모양 편집을 눌러서 여기 편집을 터치하면, 자, 이게 6.0하고 7.0 위가 바뀌어 있어요. 7.0 위주인데 내가 여기서 안 쓰는 거를 빨간 걸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서 이게 안 보이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위로 올릴 때는 터치하면 위로 올라가죠.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열을 바꾸려면 꾹 눌러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배열을 바꿔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고, 하얗거나 파란 게 활성화된 거예요. 검은 거는 비활성화, 끈 거예요. 우리 구분 되시죠? 그래서 굳이 안 쓰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건 누르면, 빨간 거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배치도 내가 많이 쓰는 걸 위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변화를 줬으면 위에 꼭 완료를 누르고 나와야 돼요. 이게 퀵 패널 편집이에요. 됐죠? 완료 누르고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은 잠금화면, 홈화면, S화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정 들어갈 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 눌러서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나요? 하다가 화면이 다르면 어느 손을 드세요. 막 그냥 하다 보면 막 지나가니까 얼른 손을 드셔야, 왜냐면 한순간 놓치면 그 따라오질 못하거든. 그래서 똑같아요. 가서 이제 현장 가서 교육 볼 때도 쭉 그 하는 걸 보여주다가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을 드세요.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삼성 계정 터치하면, 자, 스마트폰에는 계정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삼성 계정이랑, 삼성 계정은 갤럭시 원 UI 뜰 때 연결하는 계정이고, 그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거기에 쓰는데, 그래서 같은 지메일 하나라도 두 군데 쓰는 거예요. 삼성 계정이 하나, 구글 계정이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로그아웃 된 분들이 있어. 삼성 계정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 맨 끝에 로그아웃 있죠? 이걸 눌러서 나가시는 분 있어.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본인이. 근데 이거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원 UI 쪽에 연결을 될 때 최신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삼성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뭐 이렇게 복구 이메일 하는 거는 밑에 있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 기종으로 AI 기능이 어떤 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쭉 보여 있어요. 요건 나중에 다른 설정에 가서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꼭 삼성 계정이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자, 연결은 여기는 다 그 퀵 패널에다 있었죠. NFC 소프트 있었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여기 비행기 탑승문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퀵 패널에 뽑아낸 거예요.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자, 와이파이 터치하시고, 그러면 현재 지지난 시간에 와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비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실습을 했죠. 이게 비비문이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오시면 비비문을 여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서 터치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 된 거를 상대방한테 공유할 때는 굳이 그거보다는 QR코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게 집에 있는 걸 따지면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면 여기 톱니바퀴가 생기죠.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는 이게 보이네. 한번 터치해야 여기 톱니바퀴가 보여요. 그리고 손님은 카메라에 사진을 해도 되고, 요것도 카메라예요. 여기를 누르고 나는 여기를 누르는 거죠.
여기 눌러서 혹시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싶으면 여기 누르면 비밀번호가 해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밑에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누르면 뭐 보안을 하나 풀어야 되죠.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QR 코드로 여기다 카메라의 사진이나 아까 전 단계에 그 위에 렌즈를 누르면 이게 스캔이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주소랑 비밀번호 한꺼번에 옮겨져서 이제 와이파이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친절한 점포는 요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밑에 이미지 저장해서 요새 프린트 출력하는 데 있잖아요. 출력해서 하면 요걸 갖다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이번엔 블루투스는 저번에 했는데 이게 등록된 기기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헤드폰, PC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스피커랑.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찾기를 누르면 지금 찾기 상태인데 찾기를 누르면 주변 기기가 여기 연결 가능한 기기에 떠요. 여기 뜨죠. 여기 숙경님 거 뭐 이렇게 여러 번 거 뜨죠. 이렇게 블루투스로 제 기계랑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헤드폰이나 뭐 하나 맨 처음에 연결할 때는 이 등록된 기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럼 거기도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에서 찾기를 누르면 여기에 떠요. 그럼 여기를 터치하면 등록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등록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등록된 기기 여기 있죠? 일로 목록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연결할 필요 없이 내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으면 여기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이렇게 내가 무선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이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FC는 뒷면에 안테나를 했죠? 뒷면 안테나. 그래서 카드 결제할 때 뒷면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모드는 평상시에 이렇게 꺼놔야 돼요. 비행기 탑승 모드는 전원을 차단하는 건데 전원을 차단하지 말고 이걸 키면 그 전파만 차단하는 거랬죠. 와이파이, 전화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대신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건 쓸 수가 있어요. 전파를 안 쓰는 거, 문서, 사진, 그 다음에 이 안에 저장한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는 이걸 켜놔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데요. 네. 그 아까 비접촉식 연결인가 그거는 어떤 거로 얘기합니까? 결제 비접촉. 요게 그 약간 띄워도 가짜 붙이지 않아도 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테나를 켜놓으면 NFC 켜놓으면 원래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긁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면 가까이만 가면 접촉하지 않고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테나에 의해서. 삼성페이 같은 데다 카드를 집어넣는 거를 쓴다는. 삼성페이도 그렇게 돼요. 삼성페이도 거기서 패턴을 풀고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되잖아요. 그때 이 뒤를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나? 제가 NFC 쓰기 그거 네? 켜놔야 되나요? NFC가 켜져 있어야 돼요. NFC는 켜져 있는데 그거 태그 읽기 쓰기. 그게 잠깐만요. 제가 요게 지금 요게 삼성 페이에서 삼성 월렛에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뭔가 패턴을 풀고 하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 보안이라 이제 안 보이는데 뭐를 누르면 깜빡깜빡 되는 게 그게 비접촉 결제예요. 뭐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뒤에다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정으로 가서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태그 읽기 쓰기도. 태그 읽기 쓰기가 그 말이에요. 태그 읽기 쓰기가 그것도 켜야지. 이걸 켜놔야죠. 켜놔야죠. 그거 읽기 쓰기. 딱 켜세요.
그 요새는 신분증이 모바일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다 켜져 있어야 그 인식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 기능이. 좀 안에가 덥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을 켜야 돼 말아야 돼? 괜찮아요? 문은 창문은 여는 것 같은데 좀 더우시면 창문이라도 여시든가.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많이 쓸 게 요거예요. 모바일 핫스팟 테더인데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핫스팟을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그냥 안 해봤어요.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원래는 제가 이제 와이파이 여기 비비구만 와이파이로 이 지금 저 미러링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사람 정도 넘어가면 와이파이가 버벅거려요. 그래서 늦게 누른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은 진행이 되는데 늦게 터치한 사람은 전파를 뺏겨서 버벅거려요.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앱을 설치할 때 빨리 한 사람은 설치가 되고 늦게 한 사람은 느리게 진행하거나 멈춰 있어요. 그게 이제 와이파이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꺼놨죠. 그래서 제가 이 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쓸 때는 와이파이를 꺼야 돼요. 와이파이를 끄고 이걸 켜는 거예요. 이걸 켜면 그래서 노트북에 가서 제 그 요 스마트폰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터치하면 이제 와이파이 쓰는 게 아니고 제 데이터를 써서 노트북을 쓰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원들이 좀 많거나 와이파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요거 핫스팟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핫스팟을 키면 요거 나중에 실습하기 전에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테더링이라고 그래요. 테더링. 이렇게. 근데 평상시엔 쓸 일이 없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로밍. 해외 로밍은 여기서 자동으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이 없으면 잘못하면 요금을 그 생각보다 많이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통신사 대리점 가서 로밍을 미리 받는 게 좋아요. 그걸 못하면 하다못해 공항에 가도 통신사 대리점이 있죠. 공항에 데려다 해서 기간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총량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로밍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연결 설정이 있어요. 기타 연결 설정. 그 연결 설정 터치하면 여기는 약간 내 개인정보랑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여기 원래 VPN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갈 때 암호화를 하고 다시 한번 풀어서 하는 건데 여기 그 유료의 유료 뭔가 하나 유료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여기 프라이빗 DNS라고 있어요. 여기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 요것도 이제 보안 사항인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자동으로 두시면 돼요. 자동.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위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요정을 하시고 여기다 그러면 혹시 강사들은 그 렌더링이나 이런 게 잘 버벅거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연결 설정에서 나옵니다.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갤럭시 AI라고 있죠. 갤럭시 AI 요 기종에 따라서 요 항목이 없는 기종도 있어요. 저 기기가 연결해서 추가로 저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여기 데이터 아까 봤을 때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 기관 연결이에요? 어디에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어디를 했나요? 모바일 데이터를 얼마큼 사용했는지 표시. 연결해서 데이터 사용 있죠? 요거 하시는 거죠? 요거? 그게 데이터 사용? 예. 자, 데이터 사용은 여기 보면 내가 내 데이터량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통신사랑 매월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그건 뭐 이미 알아야 돼. 뭐 얼마인지. 근데 내가 100기가로 돼 있다. 근데 경고를 내가
100기가 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받고 싶어. 근데 한 90이나 95점 하면 되는데 그 경고를 40이나 50에 해놓을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놓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경고가 몇 번 나다가 데이터가 끊어져.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데이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경고를 제가 그 양해만 여기 사용량 경고 있죠. 요런 걸 내가 미리 나한테 맞게 설정을 해놔야 돼. 아시겠죠? 그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는 그 얼마인데 얼마고 썼다라는 게 없어요. 그걸 알려면 그 SKT의 T월드인가? SKT는 T월드고 그 다음에 또 그 KT는 또 다른 그 앱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계약된 거 현재 쓰고 있는 거 그게 세부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긴 그게 없어요. 상단에 보면은 그 데이터 사용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용량 표시하는 누구요? 맨 위에. 그게 경고에서 제가 여기 경고 있죠? 데이터 사용 한도가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경고를 어떻게 했을 때 사용 경고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한도는 114인데 현재 정확하게 얼마큼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지금 11.1기가라고 되어 있는 그게 지금 사용된 양인가요? 그러니까 요게 모바일 데이터를 쓴 건데 이게 좀 그 애매한 건데 여기는 순수하게 데이터가 아니고 와이파이 데이터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도 여기서는 전부 다 데이터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데이터 경고량만 따로 받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진짜 정확히 보려면 따로 그 앱을 들어가서 봐야 정확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속도가 내가 데이터가 100기가로 돼 있다 그러면 100기가 똑같이 품질이 똑같지 않아요. 단계별로 떨어져요. 단계별로. 그래서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몰라요. 그 앱에 가야 내가 지금 데이터에 어느 단계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시고 기타 연결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갤럭시 AI.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AI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기기에서도 AI 기능이 자꾸 추가되죠. 근데 이게 그전 기종들일수록 그전 버전일수록 AI 기능이 아예 없거나 조금뿐이 안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기 AI가 어디까지 되는지 체크를 하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뭐 내 기종은 안 되는데 무조건 막 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차이 많은 게 갤러리에 포토 에디터 있죠. 포토 에디터가 버전마다 되는 그 기능 차이가 좀 커요. 여기서 통화 어시스트 터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일단 켜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인데 이게 이제 통화하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하면서 내가 그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중간에 통역을 해주는 기능이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받아 놓고 이게 여기 나가 있고 상대방 있죠? 그 나는 당연히 뭐 한국어로 돼 있고 여기는 언어를 바꾸면 되겠죠? 상대방이 미국인이면 영어,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 이렇게 언어를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언어팩을 미리 다운받은 기종은 언어팩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굳이 그 음성을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 내가 이 기능 쓰는 거예요. 내 음성을 차단하면 내 음성은 안 들리고 내 음성이 번역이 돼서 통역이 돼서 이 나라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들리는 게. 이게 내 음성 차단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올리면 상대방 음성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나중에 통화하면서 한번 이 기종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없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통역에서 나가시고 실시간 통역.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기능을 쓰겠다고 켜놓는 거예요. 자, 근데 글쓰기 어시스트 요것도 사용적으로 켜놓으세요. 그럼
문법이나 맞춤법 요런 거, 그다음에 글머리 뭐 이러고 문구 추천해 주는 거 요런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통역. 요건 통역이에요. 아까는 그러니까 통화를 저기 그 실시간 통역을 하는 거고, 요건 그냥 통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글 번역하고 같은 건데 이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돼도 미리 언어팩을 여기 언어팩을 다운 받아 놓으면 그냥 통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S23나 24부터 가능해요. 고정 기준은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죠? 일단 이것도 켜놓으시고, 자, 통역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트 어시스턴트는 삼성 노트예요. 삼성 노트. 삼성 노트에 여러 가지 AI 기능이 들어가서 이걸 켜놓으면 말로 하면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메모할 때 막 키보드 노도 되지만 말로 하면 메모에 텍스트로 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 기능도 있고 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 그다음에 요 밑에 이거는 삼성 노트에 있는 기능이고, 요거는 음성 녹음이라고 앱이 별도로 있어요. 그 음성 녹음에 그 텍스트 변환 기능이 새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성 녹음도 되지만 그 음성 녹음 가지고 텍스트도 변환이 된다는 거. 이걸 켜놓으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넘어가는데 포토 어시스트 있어요. 이게 포토 에디터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일단 켜놓으세요. 포토 에디터. 그다음에 여기 그리기 어시스트도 일단 사용하려고 켜시고 일단은. 그다음에 오디오 지우개. 이거는 그냥 그 포토 에디터하고 연결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뭐 뉴스 브리핑이나 내가 삼성 해설 쓰면 삼성 해설 안에도 이거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브리프도 설정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하고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갤럭시에 나가고, 자, 모드 및 루틴. 자, 모드 및 루틴은 이거는 꼭 쓰시는 분만 해야 돼요. 귀찮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똑같이 하려지 말고 좀 이렇게 그 많이 연로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하는 중에 웬만한 거는 빼도 돼요. 그죠? 괜히 안 쓰는 거 귀찮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모드는 모드는 그 상황일 때 쓰는 기능과 안 쓰는 기능을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드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벨소리 같은 거 안 나야 되잖아요. 카톡, 뭐 벨소리 그런 기능 쓰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음악은 듣고 내가 전화는 받기 싫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끄는 게 이 모드예요. 모드. 요 상황에 맞게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끄는 게 이게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나 쓰지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귀찮아하죠. 오히려 그런 걸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드고, 그 다음에 루틴이 있어요. 옆에 루틴. 루틴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될 때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이 울리고 나면 음악이 들리고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뉴스도 국내 뉴스, 해외 뉴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줘 쭉 나오면 그게 루틴이에요. 어떤 상황일 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루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잠금해제가 자동으로 해놓을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어느 장소에 도착할 때 그걸 누르면 그 루틴에 놓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모드 미팅에 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 잠깐만요. 그 루틴을 저희가 기록에 넣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알려줄 때가? 내가 설정을 해야죠. 여기 루틴을 놓고 지금 여기 위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언제 할 거냐, 뭘 할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일어나면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넣는 건데, 요거는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나중에 구글 어시스턴트 할 때 거기에 있는 루틴이 이거보다도 좋아요. 그거 할 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해놓으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기상 시간, 잠들기 전에 취침 중, 운전 중. 그래서 요 시간이 되면 순서대로 뭘 하겠다가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가 뭐 이렇게 음악을 듣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요 상황일 때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놓는 게 그 루틴이에요, 루틴. 아시겠죠? 요거보다는 말로 설정하는 게 구글 어시스턴트에 있어요. 그거 할 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 자, 여기 소리 및 진동 돼 있죠? 여기서 소리 진동 무반응. 여기 퀵 패널은 여기까지만 있죠? 그리고 이제 벨소리 있고 알림 소리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벨소리를 누르면 이제 여기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계음들이 있어요. 기계음들 있죠? 근데 이게 싫으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 소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게 요게 플러스, 벨소리 플러스. 자, 벨소리 플러스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면 그게 벨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전화에 왔을 때 듣는 건데, 상대방이 듣는 건 뭐죠? 그건 컬러링이에요. 컬러링. 그건 유료예요, 유료. 멜론이나 뭐 통신사에서 하는 그 유료고, 요거는 나한테 들리는 건데, 이게 이제 기계음이 싫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 개 울리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음악을 내가 듣는 걸 선정해 놓으면 누구한테 온 건지 누구 건지 어느 알잖아요. 그럴 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 삼성 뮤직이 했으니까 여기 뜰 거예요. 떴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성 뮤직을 그래서 먼저 설치하라고 해드렸고 음악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 선택하면 그게 벨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한번 바꾸면 되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선택기 메뉴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사운드 선택기 메뉴가 어디에서 들어가나요? 음악 여기 근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면 터치하면 음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벨소리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제 전화 네, 네. 다른 사람 전화.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줄 때 이 음악이 들리는 벨소리 대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쓰시고요. 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음악 다운 받는 거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툴을 바꿔놔서 음악 다운이라고 앱이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되는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앱이 수시로 바뀌어요. 유튜브한테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내가 다른 툴을 써서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어요. 원래 유튜브 시작하면 시작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안 보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광고 없이 보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다운받는 거, 음악 다운받는 거, 그 영상은 영상대로 다운받는 거, 요런 것도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 교육할 때 거기서 이제 제미나이나 릴리스라는 걸 이제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강의 같은 거 하려면 무슨 강의인지 모르니까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들을 수도 없고. 그때 제미나이나 릴리스에 갖다 붙이면 그 영상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주소를 갖다 붙이면 그 영상을 요약을 해줘. 요약. 어떤 거다. 그리고 그 제미나이는 너무 이제 취약이 좀 짧게 돼서 잘 모르는데 릴리스에 갖다 붙이면 타임라인, 그 영상을 타임라인별로 내용을 알려주고 옆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그 부분, 요 부분 내가 보고 싶은데 누르면 유튜브 그 영상이 열려요. 그래서 긴 영상들 볼 때 릴리스 같은 거 쓰면 되게 좋아요. 그 강의 같은 거 뭐 1시간, 2시간짜리 있잖아요.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때 일단 릴리스를 갖다 붙이거나 재미나 붙여서 한번 본 다음에 이거 볼만한데? 그럼 그때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벨소리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는 숙제에 막 들어갈 거예요. 벨소리를 뭘로 바꿔서 확인한 걸로 뭘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음량 터치하세요. 음량. 이건 이제 내 기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벨소리를 지금 그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벨소리가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요거 미디어는 이제 소리, 음악이죠. 음악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어떤 분이 뭘 해놨는데 특히 이제 그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거 뭐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뭐 아니면 무슨 음악 틀려줘.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제미나이가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해서 가서 막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 내가 말하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건지 소리가 안 나는 건지 그걸 체크를 해줘 이게. 근데 한 번은 몰라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게 완전 제로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 볼륨을 줄여놨거나 본인은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그때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진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쭉 보는데 여기 은일미 음향학과가 있어요. 여기 은일미 음향학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설명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음질미 음향학과로 왔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돌비 시스템을 쓰겠다 그러면 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알죠? 저음서부터 고음을 내가 뭐 장르에 맞게 조절하는 게 이거 이퀄라이저예요. 뭐 터치하시면 자, 그전에는 여기다 뭐 클래식, 팝 뭐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요 놈단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저음 강조를 누르면 이렇게 저음이 높죠?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을 하는 거고, 고음이 내가 필요해. 그럼 고음 누르면 고음이 올라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균형 잡힌이에요. 균형 잡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사용자 설정. 사용자 설정을 누르면 손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손으로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이퀄라이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리가 너무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면 깜짝 놀라거나 좀 거슬리잖아요. 그런 거 쓸 때는 게 요거예요. 음악이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평준화. 그 다음에 여기 음질 최적화라고 있죠? 요거 하면 여기를 하나 터치해보세요. 음질 최적화 터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나이대로 하면 되겠죠? 왜요? 무서워요? 근데 이거 그래도 중요해요. 그냥 나이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이게 좌우가 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실수록. 그래서 한쪽 귀만 쓰신 분 있고 한쪽 귀 못 쓰신 분도 있어요. 그때 여기 또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여기 톱니바퀴 터치하면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어떤 쪽 귀를 많이 쓰는지 왼쪽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 음도 날카로운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눌렀다가 선명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요걸로 하면 좌우 이제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 음역이 약하구나 그걸 알아서 그걸 최적화를 좀 맞춰주는 건데 그건 집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음질 최적화 나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소리 및 진동 끝났어요. 아 이거 오늘 다음 못 끝나고 어차피 못 끝나겠구나. 설정은 다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알림. 자 알림이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그 퀵 패널에서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놓으면 알림창이 열렸죠. 자 여기서 그걸 먼저 하고 일로 올게요. 자 홈 버튼 누르고 자 여기서 여기 스크린 누르면 알림창이 열려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알림창인데 내가 설정한 것도 있지만 내가 설정도 안 했는데 오는 것들 있죠. 그리고 내가 한번 봤으면 됐어. 그 내가 한번 봤으면 되면 옆으로 밀면 나가죠. 이렇게 밀면 나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쓰지도 않는 알림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꾹 누르면 돼요. 여기를 꾹 눌러서 알림을 끄기를 하면 알림창에서 안 떠요. 이렇게. 그래서 꼭 눌러. 이걸 안 누르도 일단 해야 되겠네. 지우면 안 되겠네. 자, 삼성 플로도 쓰는 거고. 아,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네요. 요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꾹 눌러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거 알림을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알림은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또 조금 더 설정을 하려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알림을 어떻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받으려면 내가 팝업을 크게 받을래 화면을 조그맣게 받을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림을 이렇게 해놔야 내 스마트폰이 좀 조용해지죠.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도 없는 게 자꾸 오면 이렇게 알림을 계속 꺼놔야 돼요. 이걸 무심히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알림만 켜놓고 필요 없는 건 자꾸 여기서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빨갛게 그어놓은 게 일단 알림 소리를 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본 거는 이렇게 눌러서 지우거나 나머지 다 지울 때는 그걸 지워 누르면 다 꺼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홈 버튼 누르고 설정에 있는 알림을 갑니다. 설정에 있는 알림. 설정에 여기 소리 및 진동 다음에 알림.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왔고 저기 앱 알림을 터치해보세요. 앱 알림. 그러면 이게 앱은 내가 앱 설치된 앱 중에서 그 앱을 알림을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건데 꼭 받아야 되는 것만 켜놓고 나머지 다 끄세요. 이렇게
이거를 끈다고 해서 그 앱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메시지는 켜놔야죠. 메시지. 그 다음에 카톡도 내가 여기서 끄면 카톡 전체를 끄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카톡은 여기서 켜놓고 각 방에서 끄면 되죠. 필요 없는, 알림 필요 없는 방은 그 방에서 끄면 돼요. 그러니까 카톡, 메시지, 은행 앱, 그 다음에 알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뭐 있죠? 그런 거 외에는 다 끄세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지도 같은 거 다 끄세요. 저렇게 이렇게 다. 지금 켜신 분들 많죠? 다 끄세요. 끈다고 해서 내가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알림만 안 받는 거예요. 알림만.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꼭 내가 알림을 받아야 되는 것만 켜고 나머지는 다 끄세요. 이렇게만 해도 내 스마트폰이 훨씬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앱 알림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 꼭세 누르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알림 팝업 스타일. 이거는 내가 알림을 받는 앱 중에 그 알림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받을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카톡이나 뭘 하고 있으면 알림이 오면 크게 덮어버리죠. 면적이 큰 거예요. 이건 위에 한 줄만 보이는 거예요. 한 줄만. 그러니까 내가 요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할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아이폰에 있던 기능인데 요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림이 올 때 이 테두리에 무지개 색깔이 돌아. 한 바퀴 삑 돌아. 소리는 꺼놓고 요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는데 알림이 올 때 이렇게 무지개가 한 바퀴 돈다고 이렇게. 요게 요거예요. 불빛 알림. 이거 괜찮아요. 써도. 선택이 안 되는 거는 못 들어요. 어디서 다른 거를 꺼놓으신 것 같은데? 그게 선택이 안 돼요? 터치해서 이 중에 하나를 터치해서 선택을 해야죠. 거기서 만약 그걸 불빛 알림을 쓰겠다 하면 터치해서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뭘 하나 다른 기능. 이건 아니네. 그거는 불빛이고. 됐어요. 저건 다른 거예요. 이건 불빛 알림은 메뉴에 다 있지는 않아요.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어요. 요거 있어요? 있죠? 이게 없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림 팝업 했고, 잠금화면에 알림 표시 하는 거 이렇게 또 그 전에 이게 없었는데 이제 또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잠금화면에 그 알림 표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쓸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여기 방해금지라고 있죠? 여기 방해금지. 자, 이 방해금지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 방해금지는 이걸 키면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비행기 탑승 모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잠잘 때 해놓으면 좋죠. 근데 그냥 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킨 걸 잊어버려. 그럼 그 이후로 모든 게 차단되는 거야. 카톡도 안 와, 전화도 안 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냥 키지 말고 꼭 시간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시간 설정을 해야 그 시간 되면 지나면 저절로 복귀가 되게. 이거 의외로 몇 분 계세요. 진짜 이것저것 만드시다가 켜놓은 걸 잊어버려. 그래서 여기 시간 설정을 꼭 쓰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수면 시간 교육받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그때 요걸 키면 요 시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방해금지를 쓰긴 쓰는데 이렇게 시간 설정해서 상황에 맞게 꼭 그냥 시간 설정 안 하고 켜놓으면
언제 켰는지도 잊어버리잖아. 아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해 금지도 조금 예외를 줄 수 있는 게 여기 밑에요. 그래서 전화가 연달아 2번 걸려와. 그럼 뭔가 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받겠다. 뭐 그런 걸 예외를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요게 방해 금지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요까지 해서 좀 쉬고 이것만 설정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걸 좀 할게요. 한 5분 정도 쉴게요. 뒤에서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를 그냥 바탕으로 뺄게요. 꾹 눌러서 밖으로 나오면 꾹 눌러서 이거를 꾹 눌러서 밖으로 나오면 밖으로 빼면 홈화면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앱스 화면으로 S면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앱스를 제가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그 자리에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홈화면에 있는 그러면 제가 홈화면에 있는 거를 이 폴더에 넣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 넣고 꾹 눌러서 여기서 홈에서 삭제를 누르면 네. 앱화면을 가면 앱화면에 그게 제가 삼성 노트인가요 그게? 이거요? 네, 삼성 노트요. 왜 안 나오지? 그게 그냥 폴더에만 들어있고 그 밖에 앱스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니까요. 네, 안 돼서 이제 그거를 다시 폴더를 정리를 하면서 그걸 AI 쪽으로 빼려고 AI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삼성 노트가 기본 앱이기 때문에 특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그냥 제가 폴더만 만들어서 그 안에 넣었었는데 그걸 다시 AI 쪽으로 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홈화면으로만 맞고 요거를 다시 AI로 넣는다고요? 네, AI 쪽으로 넣으려고. 어디 있죠 AI가? 폴더가 뒤쪽에 있죠. 이거는 저기 홈화면이니까 앱스에 들어있죠. 아 당연하죠. 그거는 앱스에 있는 거를 놓이죠. 앱스의 화면에 있는 거를. 그니까요. 앱스에 있는 화면에 이게 제가 앱스에 있는 화면을 이거 여기 삼성 폴더로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빼고 네. 그 앱스를 다시 빼고 다른 폴더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앱스 화면에서 이걸 뺐는데 앱스 다시 화면, 들어간다 이거죠? 네, 앱스 화면으로 빼고 싶은데 앱스 화면으로가 안 빠진다는 거죠. 계속 폴더로만, 저기 홈화면으로만. 홈화면으로네요. 네. 저도 이런 기능은 참 이거를 앱스 화면을 그냥 옮기신 거네. 홈화면에 있는 거를. 아니요. 아니? 앱스 화면에 있는 앱스 거를 화면에서 만든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홈면에 추가거든요. 네, 그거 그죠? 홈화면에 추가인데. 추가인데 여기서 네. 그냥 밖으로 뽑아내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안 나간다는 네, 거죠? 앱스 바탕으로 그냥 빼고 싶은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네? 안 됐어요. 계속 홈으로 갔어요. 아까 선생님도 계속 그러니까 어쩌다 홈으로 한번 저도 갔잖아요. 그랬는데 또 지금은 되네. 그니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계속 홈으로 갔는데. 잘해보세요. 지금 중복 연락처 통합이 제 거는 네. 제가 이제 하다못해 지금 이제 이 주민센터 이렇게 앞에 다 똑같잖아요. 네. 번호도 이제 215 7547 네. 하고 설정을 눌러서 중복 연락처 통합을 하세요. 제가 그거를 했는데 이게 검색을 해서 요번하고 이번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통화 설정이 돼? 이 전화해서 하니까 있죠. 연락처에서 네. 이게 지금 보세요. 앱이 지금 전화 앱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전화 앱이 아니고 빨간 머리 저기서 연락처 네. 거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점점에 누르고 설정 누르고 중간에서 통화 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를 다 의뢰해서 똑같이 바꿔 이름도 똑같이 뒤에 건 없애고 앞에 거 그냥 주민센터만 해서도 번호도 이제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모르고. 그러면 연락처 앱을 다른 걸 쓰시는 거예요. 앱이 전화는 네. SKT 거고 KT. KT 거예요? 네. 음, 기본 거로 돼 있는데 됐어요. 기본 돼 있고 연락처 걸 볼게요. 연락처 이게 기본 앱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가다 여기서는 그래요. 안 뜨더라고요. 아니. 이 지금 보세요. 허용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껐다 하고 나서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좀 껐다 켜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연락처를 가져놓고 예. 그 중복된 연락처가 연락처에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봐도 제가 봐도 있으니까 예. 그게 아마 뭔가 이렇게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잠깐 좀 보시든가. 자, 요 방해금 알림 조금만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거 할게요. 방해금지 아까 이제 해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화가 2번 올리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예외 있는 거를 선정하면 방해금지라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고급 설정에 가면 방해금지 밑에 고급 설정에 가면 알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그건 다 하고 계시죠? 알림이 오면 숫자 1, 2, 3, 4 뜨는 거 아이콘 배지. 그 밑에 재난 문자가 있어요. 재난 문자. 터치하시면 재난 문자가 두 가지 급별로 있죠.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 경보 문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꺼놓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듣기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걸 꺼놓으라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그 하위 문자들인데 이런 걸 진짜 싫으면 꺼도 되죠. 뭐 실종이나 뭐 안전안내 문자 이런 거 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재난 문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와서 키고 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알림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디스플레이부터 쭉. 근데 다음 시간에도 여기 다 못 끝날 것 같긴 한데 설정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카톡 해볼까요? 카톡 열어보세요. 자, 카톡 왔죠? 뭐 다 아시겠지만 메뉴가 위 아래가 있죠. 그래서 친구, 일반 채팅, 오픈 채팅, 쇼핑, 더보기 여기 있고, 여기 맨 처음에 친구 선택하면 요새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죠. 친구 목록이 그 사람에 대한 게 막 떠. 이렇게 프로필 사진하고 어떤 사람은 카카오 스토리 마신 분은 그것도 같이 붙어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뭐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또 얘네들이 광고도 붙여요. 여기다 분명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근데 요거를 다시 여기 친구를 여기 터치하면, 친구 터치하면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이거 보기 싫다고 없애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거기라도 눌러라. 그러면 또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친구로 가서 친구 눌러서 친구들 검색하는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추가하는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채팅 누르면 메뉴가, 일반 채팅 누르면 아까하고 메뉴가 다르죠? 아까는 여기 친구 추가했는데 말풍선 플러스 있죠? 대화방, 단체방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 톱니바퀴는 이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오픈 채팅방이 기능이 몇 개 더 생겼어요. 오픈 채팅방, 일반 채팅방, 오픈 채팅방 차이는 나중에 할게요. 제일 큰 차이는 뭐죠? 방향이 내보내기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일반 채팅방은 뭔가 해코지를 하고 적응을 못해도 여기는 방향이 내보내기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거기 기능이 방 옮기기가 있어. 거기에. 생각난 김에 한번 가서 보면 여기서 위에 점 3개 누르면 여기 밑에 여기 채팅방 다시 만들기로 했어. 이게 다시 만들기는 방장이 어떤 한 사람 빼놓고 뭐 이렇게 이사 가는 거. 여기 폭발시키고. 그러니까 일반 채팅방은 그 마음대로 내보내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픈 채팅방은 어느 방을 하나 열었을 때 제가 방장으로 돼 있는 게 지금은 이쪽 일반 채팅방이 다 이사 와가지고 제가 만든 방이 아닌 거는 그 기능이 안 보일 텐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은 채팅방 관리라고 방장이 돼서 거기 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비밀번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장이 내보내기가 돼요. 그래서 그 모임 관리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일반 채팅방보다 오픈 채팅방이 관리하기가 좋아요. 내보내기도 되고 비밀번호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제한도 걸 수 있어요. 제한도. 이게 이제 오픈 채팅방이고 그 대신 기능은 밑에 하위 메뉴 기능이 제일 많은 건 일반 채팅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뭐 통화 기능도 있고 뭐 페이스톡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그 기능은 없어요. 오픈 채팅방은. 그리고 조금 더 요번에 바뀐 게 쇼츠 기능이 생겼죠. 한번 더 터치하면 쇼츠로 넘어가요. 이렇게. 거기서 또 광고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건 쇼핑. 쇼핑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점 3개 누르면 여기 더보기인데 전체 메뉴를 다 볼 수도 있고 여기 삼성페이가 있고 밑에 지갑이 있어요. 삼성페이는 내가 연결 계좌를 해서 그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이쪽에 넣으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충전을 해서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신용카드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성페이를 터치하면 여기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맨 처음에 연결 계좌를 하나 해놓으면 송금 결제 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 맨 처음에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본인 인증이 전자인증서예요. 그러면 전자인증을 받아놓으면 카카오가 나를 대신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전자지갑이에요. 여기 지갑 있죠. 지갑 누르면 모바일 신분증 쓸 수 있고 여기 요게 인증서라고 있죠. 인증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인증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쭉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게 쭉 알려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여기서 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게 카카오 인증한가요? 네. 이게 뭐 LG 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뭐 전자증명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인증하는 거. 그 전에는 인증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은행에서 하는 공동인증서만 됐잖아요. 그게 다 풀려가지고 어디든지 인증기관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걸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다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뭐 웬만한 데 다 인증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해도 되고 내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인증서 쓰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이. 이게 이제 카카오 인증서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전자증명서를 선택하면 이게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네이버 인증서가 되는 게 있고 똑같이 되는 게 있고 있는데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다 똑같죠? 진짜 좋은 게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많죠? 학교 졸업증명서도 되고 여기 초중고 졸업증명서도 있어. 그 대신 정부에서 하는 거는 무료예요. 근데 사설기관은 한 통에 4,000원인가? 4,000원인가 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그냥 나한테 다운받으면 되는데 제출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출처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발행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게 전자증명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자문서가 있어요. 전자문서를 가면 미리 내가 정부기관에다가 신청을 해놓으면 이런 그 뭐 세금 같은 거 뭐 이런 걸 일로 받아. 일로 받아가지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는 나중에 순서대로 한번 할 때 쭉 한번 습득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다시 친구로 가서 첫 번째 친구로 가서
친구로 가서 여기 친구 추가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카카오 아이디를 누른 사람만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아이디를 누른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있는 거는 카카오 아이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름 쓰고 전화 쓰는데 제일 편한 게 QR코드죠. 그래서 요거는 본인 거예요. 본인 거. 여기에 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 추가할 때는 여기 눌러있으면 되죠. 다른 사람은 나는 요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QR코드 눌러서 갖다 대면 갖다 댄 사람이 이 사람께 친구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이 번갈아 하면 빨리 친구가 되죠. 번갈아. 한 사람은 이걸 보여주고 요걸 갖다 대고 누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된 거예요. 또 바꿔서 하면 양쪽 친구가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한 사람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1대1 채팅을 누르면 되죠. 그럼 1대1 채팅을 누르면 상대방한테 누가 당신을 친구로 추가했어요. 수락하겠어요? 그럼 그거 떠요. 그럼 누르면 양쪽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바꿔서 하는 방법, 한 사람이 하고 1대1 채팅해서 수락하는 방법, 두 가지로 친구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메뉴가 조금씩 달라요. 친구에 있을 때 설정 누르는 거하고 밑에 채팅방에서 누를 때하고 약간은 다른데, 우선 여기서 친구에서 여기 토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멀티 프로필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프로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개인으로 쓰는 방에는 이거 쓰고, 아니면 어느 방은 내 이런 프로필을 쓰고, 내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내 프로필 바꿔서 쓰는 게 멀티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이고, 여기 친구방 있을 때 친구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설정이 있는데, 여기 일반 채팅방에서 누르면 일반 채팅방에서 거기서 여기 토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메뉴가 조금 전체 설정은 있는데 막 다르죠. 채팅방 관리, 정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다시 친구에 누르고, 요 친구에 누르고, 자, 여기서 원래 친구 관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임의로 하나 눌러서 여기를 한번 임의로 친구를 꾹 눌러보세요. 임의로 친구를 꾹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죠? 그냥 가볍게 타치하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는 거예요. 됐나요? 안 되시면 얼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터치, 더블 터치, 롱 터치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그럼 여기에 즐겨찾기는 원래 가나다순 있는 거 외에 상단에 또 하나 배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을 나만 보이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력을 했더라도 내가 뭐 닉네임으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숨김, 삭제, 차단 있죠? 임의로 한번 요 숨기는 거는 삭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리스트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기는 거. 삭제는 여기 명단에서 빼는 거죠. 내 카톡에서 빼는 거예요. 차단은 뭐죠? 삭제가 아니고 명단은 놔두는데 이 사람 카톡을 안 받을 거야. 이게 제일 악랄한 거예요. 이게. 이 삭제는 본인이 모르고 보내고 또 들어와요. 아시죠? 네.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당장 받고 싶죠. 그러면 삭제가 아니고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의로 누구 하나 숨겨보세요. 임의로 하나 숨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면 보세요. 표시만 안 되지 삭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숨기기를 누르면 한 사람이 이제 숨겨진 거예요.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다시 나가서 여기서 이제 토니바퀴를 눌러보세요. 토니바퀴
멀티 프로필은 나중에 저거 할 때 따로 할 거고, 그 친구 관리 있죠? 친구 관리 됐나요? 못 따르면 얼른 손을 드세요. 저못 따라가서 일을 갖다가 숨겨놓으세요. 다시 아니 친구 나가서 여기 나가서 한 번 더. 이거든요. 아니 이제 여기서 메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히 밖으로 나가서 네, 나와서 여기서 친구 누르고 톱니바퀴 위에 그리고 여기 친구 관리.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위에 메뉴가 안 나와요. 네. 됐죠? 네. 그럼 이제 들어온 김에 여기 요걸 해주면 그 자동 친구 추가는 이걸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설정에 연락처에 내가 뭐 하나 새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친구 추가가 돼.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번에 연락처 할 때 어떻게 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수기호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거는 여기로 친구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슈퍼나 뭐 세탁소 뭐 이런 거는 전화만 거기서만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붙이면 여기 다시 친구가 안 되는 거고, 여기 추가를 했는데 카톡을 바로 해야 될 상황이 있어. 연락처 추가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카톡을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이걸 누르는 거야. 그럼 바로 떠요. 바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올리면 요 친구 관리 여기 있죠? 조금 더 올리면 친구 관리. 여기 아까 우리 친구 숨겼잖아요. 숨긴 친구 관리 터치해보세요. 숨긴 친구. 이렇게 숨긴 친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숨긴 친구 옆에 이제 이렇게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숨긴 친구 여기 관리를 터치하면 보세요. 목록으로 복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보이게 하는 멀티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이건 내 거. 그 차단 삭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삭제는 여기 숨긴 친구에만 있어요. 삭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따가 차단 친구 갈 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차단 누르면 여기서 숨긴 친구에서 차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삭제하는 거고. 확실히 구분되시죠? 이렇게 해놓고 숨긴 친구고, 그 다음에 차단 친구는 안 했으니까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단 친구를 누르면 여기 지금 차단한 사람들이에요. 차단한 사람들을 여기 관리를 눌러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는 삭제가 없죠. 숨긴 관리에는 삭제가 있는데 이 차단 관리에는 삭제가 없어. 그래서 친구를 삭제하려면 숨겨놓고 그 다음에 와서 삭제를 해야 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숨겨놓거나 그 다음에 뭐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차단 관리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차단도 두 가지야. 메시지만 차단할 거면 요거. 그 다음에 프로필까지 보면 요거예요. 요게 제일 악랄한 거예요. 내 프로필도 들어오지 마,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해가 되면 요거 차단 해제. 여자분들이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차단하고 숨김하고 요거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게 이제 친구가 있을 때 메뉴는 친구 관리를 했어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일반 채팅. 거기서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설정. 요게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채팅방 폴더, 그 다음에 정렬은 그전도 있었고 채팅방 관리가 없었는데 여기 누르면 채팅방 관리를 누르면 뭘 하나 선택해서 여기 이제
이 조용한 채팅방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 내가 잘 안 쓰는 방들 있잖아요. 방만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럼 눌러서 이걸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안 쓰는 방들은. 그러면 너는 저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채팅방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용한 채팅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내가 쓰겠다고 해야 생기는 거예요. 설정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생겼던데. 그래요? 뭘 하나 방을 만들었지 않았어요? 지금 생겼네. 그 조용한 채팅방에 누면 이제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내용들을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여기 한 번에 선택해서 다 읽기 기능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안 쓰겠지만 여기 모두 읽음 있죠? 모두 읽음. 그 안 읽은 거 선택해서 모두 읽음 누르면 내가 읽지도 않고 그냥 모두 읽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표시를 없앨 수 있죠. 또 그런 방들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 왜 안 보지? 그러니까. 모두 읽은 어디가 있지? 저도 안 쓰는데. 자, 채팅방 관리. 채팅방 관리. 관리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밑에 모두 읽음 있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귀찮은 방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딱 처리하면 되죠. 일일이 빨간 거 안 누르고 막 누를 필요 없이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누르면. 읽기 싫은 거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읽어야 될 건 꼭 읽고. 이거 채팅방 관리해요. 다시 톱니바퀴 눌러서 자 정렬은 요 순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서로 볼래 채팅방을. 근데 아무래도 뭐 안 읽은 순위나 최순순이 낫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읽은 게 위에다 배치해서 볼 때 확인할 때 좋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 채팅방 폴더라는 게 생겼죠. 폴더 사용하면 내가 비슷비슷한 방끼리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개념으로 뭐 친구들 방, 뭐 무슨 방, 뭐 공부방, 뭐 회사 뭐 하는 방 이렇게 구분해서 묶어놓는 개념이에요. 폴더 개념. 자 다시 이번에 이제 맨 밑에 전체 설정.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을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전체 설정은 그 오늘 한번 다 쓰더라도 전체 설정을 한번 쫙 풀어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거죠. 설정의 옆에 관리 누르면 물론 여기서 여기 눌러서 요걸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 생일을 남한테 안 보여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게 얼른 눈에 안 띄어. 요거 내 생일 수고는 이거. 그럼 이걸 끄면 돼요. 내 친구들한테 생일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이걸 끄면 내 생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에서 가면 내 생일이 아니고 친구들 생일이죠. 친구 생일을 볼래 안 볼래 하는 거고 요거는 내 생일을 남한테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하시고 여기 카카오 아이디 가입할 때 아이디를 넣어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어떤 분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아이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메일도 안 넣으신 분도 있고. 자, 저 내전모 관리에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계정은 아는데 비밀번호를 대부분 모르시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카카오 계정에 들어가서 여기 비밀번호 변경이 있어요. 비밀번호 변경이 있는데 본인인지 확인하고 하죠. 그래서 인증서를 받으신 분은 편한데 그거 아신 분은 본인 확인 절차를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을 쓰실 분들은 요걸 2단계 인증을 쓰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은 나가고, 그 밑에 개인 보안이 있어요. 개인 보안. 그러면 개인정보 그 다음에 있는데, 최근에 생긴 게 여기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추모 프로필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나 대신 카톡을 정리해 줄 사람이에요. 이게 카톡은 워낙 본인이 아니면 정리 못 해요. 본인 계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게 후배를 해놨어요. 후배. 저보다 5년 후배인데 갑자기 내가 보냈더니 글로 카톡이 갔대. 누구누구가 당신을 추모 프로필 대리사로 했다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죠? 나 대신 카톡에 막 그 가족들이 해줄 수 없어요. 가족들은 카톡에 같이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나 친구가 제일 좋아요.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사람. 네, 말씀하세요. 메뉴가 안 나오는데 추모 프로필 어디 있죠? 추모 프로필 설정이 안 보여요? 여기 개인 보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 카톡 전자설정의 개인 보안 여기 안 보이면 혹시 업데이트를 여태까지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따라오셨네. 개인 보안.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또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을 드셔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하니까. 자 여기서 카카오 계정 나가서 지금 왜 여기 계실까요? 여기서 여기 개인 보안. 카카오 계정 끝나고 지금 요 개인 보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럼 이거 제가 여기다 글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 제가 아는. 그거는 이제 지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인한테만 가. 대리인. 되게 한 사람. 제가 여기서 여기 처음에 대리인이라고 했죠? 네. 그럼 처음에 화면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지정이라고 떠요. 여기에요. 그 대리 지정을 뚫면 친구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그거 쓰겠다라고 다 해놔야죠. 여기 남겨두기 하고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놔야 이렇게 설정하기 해놔야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설정하기. 그러면 그 중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동의하고 하겠다고 해야 그 다음에 친구 목록이 떠요. 그럼 그 친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 누구누구가 당신을 그 사람의 추모 대리필로 선정했는데 수락하겠느냐. 수락한다 그러면 바로 그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마지막 편지도 있어. 그리고 써놓으면 이게 이 사람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개하고 계정을 이 사람이 대신해서 탈퇴할 거 다 탈퇴하고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간 거 많잖아요. 카톡에. 나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들어간 방도 정리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한동안 그 단체방에 내 이름이 노란 리본이 또 생겨요. 너무 섬세한가요? 굳이? 이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보안에서 추모 프리뷰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기기 연결 관리. 기기 연결 관리는 뭐냐면 원래 카톡 계정이 전화번호 하나에 하나만 되죠.
근데 기계는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번호 하나 가지고 여기 기본적인 스마트폰 하나, 노트북, 태블릿 뭐 이렇게 아니면 PC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인증기 관련 눌러서 그러니까 PC나 태블릿에 카톡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PC용 카톡을 설치하고 누르면 연결 계좌 그 번호를 누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누르면 그 번호가 떠요. 여기에 저는 지금 이 PC도 지금 인증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고 그러면 PC에서 카톡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용 카톡을 프로그램에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여기 인증에 눌러서 하면 그 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면 이제 PC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고 뭐 내가 카톡을 내가 또 뭐 이렇게 한 번 더 잠금을 하겠다 그러면 또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인 보안 끝났어요. 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친구 인증기기가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요? 인증기기 PC 이게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5개가 남아있는 인증기기요. 그 전에 해놓으시고 정리를 안 하시는 거나 보네요. 연결을 안 해놓고 인증만 받았다가 뭐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거기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연결이 끊어졌으면 연결을 해야죠. 그리고 3개까지만 현재는 3개까지만 돼요. 다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연결했다가 끊고 다른 게 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뭐 결제하는 건 나가시고 다 개인 보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친구 요거는 아까 친구 항목하고 많이 비슷하죠? 친구 관리하고 똑같아요. 쭉 가면 여기 아까 이게 기억할 친구 보기가 요거예요. 요거. 자, 친구 나가고 그 다음에 알림. 자, 알림이 아까 그 설정해서 스마트폰 설정해서는 카톡을 켜놓으라 그랬죠. 거기서 끄면 카톡 전체 알림을 다 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카톡 알림을 하나도 안 받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것도 받아야 될 일 있잖아. 그러면 그 스마트 설정해서 카톡 알림을 켜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요. 여기서도 끄면 어떻게 되죠? 카톡 안에 있는 거 다 끄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켜고 카톡 방마다 필요 없는 건 끄고 필요한 것만 켤 수 있죠. 맨 처음에 카톡 그 방 길게 꼭 누르면 메뉴 뜨잖아요. 거기서 알림 켜고 끄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소리를 꺼놨어요. 소리를 꺼놓고 그 대신 이렇게 진동을 해놨어요. 진동으로 이렇게 알림은 받는데 소리는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편한 게 일단 진동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니까 교육할 때 막 소리 나오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각 방마다 그룹에서도 각 방마다 또 끌 거는 웬만한 건 다 알림을 꺼도 되잖아요. 급한 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여기 카톡도 밑에 보면 방해금지 시간대가 있어요. 여기도 해놓으면 좋아요. 카톡 방해금지 시간대. 자, 그래서 알림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은 뭐 큰 건 없어요. 글자 크기. 카톡에서도 글자 크기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글자 크기, 배경 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마는 뭐 크게 그런 부분 없는데 이거 배경 화면 쓰고 막 그러는 건데 많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채팅. 자, 저는 이제 그 전에 톡서랍이라는 거 지금 이름이 톡클라우드로 바뀌었는데 톡서랍이 클라우드 기능이에요. 그 카카오 본사에 그 저장을 내가 쓰면 그 자동 백업을 해가지고 시간대마다 이렇게 자동 백업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새로 바꾸거나 분실할 때 카톡은 이게 백업이 안 해놓으면 안 해주죠.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 통신사 여기 대리점에서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꼭 내가 저기 백업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토클라우드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백업을 해놓으시면 조금 편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능들은 이런 건 아시죠? 내가 친구가 뭐 입력 중인 걸 보이죠? 막 점이 깜빡깜빡 되는 게 그게 요거예요. 그거 보기 싫으면 끄면 돼요. 신경 쓰이면. 그럼 제가 보내는 것도 그쪽에서 안 볼 수 있나? 이거 꺼놓으면은? 아 이거는 이게 입력 중인 상태를 채팅방에서 그러니까 내 상대도 공유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한 것도 안 보여요. 제가 내가 한 것도 안 보이는. 땡땡 네.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신경 쓰기 싫으면 끄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쓰기 싫으면. 안 보이게 하려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올리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동영상 할 때 말풍선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채팅에서 내려가는 동영상 말풍선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켜놓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그 화면 작아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신 분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건 아시죠? 말풍선에 요 스와이프를 켜놓으면 대화방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내가 바로 윗사람에 대한 답장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사람 답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누르면 누구의 답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밑에 메뉴가 뜨죠? 누구에 대한 답장.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스와이프로 답장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막 대화를 할 때 바로 윗사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답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달지 말고 그 윗사람을 왼쪽으로 밀면 누구에 대한 답장이라고 떠요. 그리고 쓰면 훨씬 좋겠죠. 그걸 눌러서 답장하기로 설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예. 활용해요. 이렇게 옆으로 밀면 되죠. 스와이프. 그게 더 쉽죠. 그러면 요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감하는 거, 공감. 근데 해당되는 거를 딱딱 두 번 누르면 내가 설정한 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정한 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두 번 탭할 때 어떤 거 쓸 건지 선택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두 번 딱딱 누르면 이게 뜨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이게 두 번 탭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키보드 툴바는 켜놓으세요. 요 키보드 툴바 AI 기능이 생겨가지고 맞춤법하고 번역 기능이 있어요. 요걸 켜놔야 그걸 쓸 수 있어요. 요 키시고 그리고 요거 엔터 키는 꺼놓으세요. 이거 잘못해서 키면 어떻게 되죠? 엔터 키를 누를 때마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도 이런 경우 와요. 카톡이 계속 전송이 된대. 이거 켜놔서 그래요.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간편 녹음 버튼 사용 요것도 켜놓으시면 이게 뭐냐면 음성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걸 켜놓으면 음성을 보낼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키보드 전화 방식은 키보드 뭐 한 가지만 쓰시면 굳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채팅 끝났어요. 채팅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모티콘은 굳이 제가 무료가 있는데 무료도 추천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유료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모티콘에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깜짝 놀란 소리. 그게 싫으면 끄면 돼. 의외로 그 소리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걸 꺼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꼭 뭐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드릴게요. 이모티콘은 많이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통화에서 없던 기능이 하나 생긴 게 요거예요. 보이스톡 하면서 그전엔 녹음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보이스톡에 녹음 기능도 생겼다. 그만 하시면.
네, 언어는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이터 및 저장 공간. 데이터 및 저장 공간. 자, 여기서 저장 공간 관리는 나중에 한번 따로 좀 해드릴 건데 우선 2차로 설명을 드리면 카톡이 프로그램도 제일 무거운 프로그램이지만 단체방이 많으면 거기 올린 영상 뭐 엄청나죠? 카톡 자체가 프로그램도 무거운데 거기까지 하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 데이터는 지워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에 지장이 없는 거고 막 쓰다가 빈 공간들이에요. 임시 데이터로 빈 공간들이에요. 그럼 요거는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요거 타치해서 한번 타치해서 지우세요. 임시 데이터. 자,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캐시 데이터라서 모두 삭제해도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0으로 바뀌죠? 그만큼 이제 저장 공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요건데 여기를 한번 타치해 보세요. 그래서 카톡에서 그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저장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저장을 안 하시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우면 난리 나지. 다 지워졌다고.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여기 미디어 데이터이잖아요. 누르면 꼭 물어봐요. 물어보면 여기 써있죠? 미리 백업을 해놓고 삭제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도 전부 다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한 일주일 분 정도 내지 열흘 분 정도는 눌러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에 것들은 다 삭제되는데 미리 이제 얘들이 하도 공격을 받을까봐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할 때마다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저장할 게 있으면 저장하고 와서 이걸 누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각 방이나 개인방에서 다운받을 건 미리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워라. 선생님 그 사진 같은 게 있지만 카톡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앱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사진은 다 삭제가 등록 다 되잖아요. 다 삭제되죠. 그럼 그거는 예약을 사는데 거기에 이 공간 데이터 같이 이렇게 해놓고 삭제가 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카톡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 서버에. 그러면서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지우는데 그게 좀 일정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우면 그래도 최근 데이터는 남겨놓고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것까지 지워지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지우려면 이 공간이 작은 공간 아니죠?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얼마 전에 지웠는데 또 생긴 거예요. 다른 방들에서 손 막 올리잖아요. 단체방. 그래서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우려면 저는 이제 토클라우드를 쓰니까 거기에 백업을 해놓든지 아니면 내 갤러리나 이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카톡에 두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론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채팅방 저장 권리 나가고 그 밑에 미디어 점수 품질. 저번에 위치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위치를 키고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면 위치 정보가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근데 위치를 키고 찍었어도 원본으로만 안 보내면 위치 정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사진 화질 터치해 보세요. 사진 화질 터치. 그냥 일반 화질에 두세요. 일반 화질에. 원본에 두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놓으면 내가 설정에 위치를 키고 사진을 찍어도 카톡으로 보낼 때 위치 정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놓으세요. 메시지도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건 메시지 할 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갈 때 원본이 안 가요. 압축돼서 가요. 압축돼서. 그래서 여기 타치하시면 두 가지만 있죠? 그 원본은 없는 거예요. 원본은. 그러니까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아주 크게 영상을 보지 않는 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반 화질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받을 때 데이터를 쓸래 와이파이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거기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및 저장권 나가고요. 자, 그 밑에 실험실이 있어요. 실험실. 자, 이게 이제 아직은 AI 기능이 정식 메뉴로 안 나오고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카톡 안에서 내가 AI를 쓰려면 여기서 내가 쓰겠다고 해놔야 돼요. 처음 쓰신 분들은 여기 뭐 약관 뭐 동의하고 뭘 하러 나올 거예요. 또 실험실 이용하기 키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뭐 물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예약 서제스트, 쇼핑 서제스트 쭉 다 키세요. 그리고 이 카카오에서 얘네들도 AI를 만들었어요. 카나나라고. 요것도 한번 이제 사용 중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됐죠? 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 번역이라고 있죠? 요걸 켜놔야 돼. 그래서 단체방 안에서 번역이 돼요. 한국어만 빼놓고. 외국어를 꾹꾹 누르면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일본어를 뭐 베트남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걸 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이 나중에 좀 없어진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강사들한테 되게 좋은 기능이 이거예요. 단체방에 여러 가지 단체방에 그 관심 단어가 뜨는 거를 내가 몰아서 볼 수가 있어. 내 이름, 그 다음에 그 SNS, 스마트폰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된 방만 한 번에 몰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시간 절약이 되고. 선생님 저 AI 요약도 켜야 되나요? 예, 켜놓으세요 다. 자, 이렇게 실험실인데 이 실험실이 그냥 말 그대로 아직 정식 메뉴는 아니고 언제든지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는 메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험실 다 했죠? 자, 위에 화살표로 나갑니다. 시간 지났는데 여기 이거 맞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기타 누르면 흔들기 기능을 내가 몇 개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흔들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흔들면 흔들기 기능 중에 여기 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결제 요 중에 하나 선택해서 흔들었을 때 쓰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흔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흔들었을 때 그 기능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픈 채팅방에 쇼폼이 생기면서 요 메뉴가 생겼어요. 쇼폼이 화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의화되니까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요번에 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요 메뉴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샵 검색이라는 게 대화방에서 누가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를 썼어. 그걸 무슨 용어인지 몰라. 그럼 거길 길게 누르면 그 단어를 검색해 주는 기능이에요. 롱텍 검색. 뭐 대화방에서 어려운 단어를 썼어. 그걸 꼭 눌러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맨 끝 밑에 앱 관리라고 있죠? 요게 현재 버전이에요. 카카오톡 버전. 그래서 25.8.2가 현재고요.
그걸 눌렀을 때 뭐 여러 가지 최적화 있는데 요건 그냥 나가시고. 자, 그래서 카톡 오늘 웬만한 중요한 설정은 다 했어요. 설정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게 일반 채팅방에서 이제 직접 한번 해보고 나와 채팅방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거예요. 설정이 재미가 없죠.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질문사항 있으면 하세요. 질문사항.